이 비중격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부터 먼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콧구멍을 왼쪽, 오른쪽으로 가운데서 나누어주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이 코 가운데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설입니다. 코뼈가 휘어졌다.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 더러 있으실 텐데요. 저도 바로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실 분 오늘 모셔봤습니다. 김영효 이비인후과 김영효 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효 이비인후과 원장 김영효입니다. 네, 원장님, 저 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질환은 저도 경험을 했던 질환이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 제시해 주신 주제가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비중격 만곡증 먼저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먼저 이 비중격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부터 먼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콧구멍을 왼쪽, 오른쪽으로 가운데서 나누어주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이 코 가운데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격이 원래는 가운데서 이렇게 곧게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을 때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많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코 안에는 뼈가 휘어진 질환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뼈가 휘어져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증상은 바로 코막힘이었는데 또 다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이 코막힘입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콧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코막힘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왼쪽으로 코가 휘어 있는데 오른쪽이 좀 더 많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막힌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염이 같이 동반이 돼 있거나 축농증, 그로 인한 물혹이 코 안에 있거나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코막힘이 그리고 낮에는 또 어느 정도 괜찮다가 네.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렇죠? 네, 저희가 자려고 누우면 머리 쪽으로 혈류가 더 증가하게 되면서 코 안에 있는 혈관이 더 팽창을 해서 코 안에 있는 비갑계, 콧살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밤에 코막힘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그쪽 코 비갑계 혈관이 더 팽창하면서 코막힘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막힘 이외에도 동반된 비염 때문에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 코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기관인데 비중격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이 공기가 원활하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 휘어있는 비중격에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이런 증상 등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바로 잘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하면서 코가 막히지 않는 쪽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나 또 겨울철에도 코 안이 많이 아파서 고생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뼈를 바로 잡아주는 치료법이잖아요. 그러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 비중격이 완전히 일자로 똑바르게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휘어 있으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중격 만곡증이 많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동반된 비염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혹은 코 안에 뿌려주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이런 약물을 쓰면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들은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비중격 만곡증이 심하다. 그래서 코막힘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적인 치료가 어쨌든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이비인후과여서 그런지 당시에 처음 진단받았을 때 원장님께서는 지금 말고 조금 더 커서 수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언제쯤 하는 게 좋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장기에는 팔다리가 자라는 것처럼 코도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기에 수술을 하면 이 코의 성장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적어도 한 만 15세, 16세 정도는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할 것을 좀 더 바람직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만 12세, 13세 정도인데 코가 너무 많이 휘고 막혀 있고 이래서 일상생활에 너무 심하게 지장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좀 더 어린 나이에 더 고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연구대에 따르면 만 10세 정도 이후에서는 조금 더 조심조심해서 좀 더 보존적으로 그런 코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을 좀 더 보존하면서 수술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비중격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성장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뭐 네. 좋겠다라는 네, 걸 맞습니다. 결론으로 잡을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받았거든요. 적당하게 받은 게 맞네요. 그러면. 네, 대부분은 그때쯤 네.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요. 제가 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꼭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술 후에 너무 심하게 코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하는 게 좋고, 아직 점막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 세척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세척을 자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의 기둥이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격을 받게 되면 코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상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흡연, 음주 꼭 삼가하시고 코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꼭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이비인후과에 내원을 했을 때 다시 또 코뼈가 휘어졌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재발할 확률 어느 정도인가요? 비중격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할 확률이 약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쉽게 한 20명 수술하면 1명 정도는 재발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 비중격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더라도 이 연골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확률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한다든가 가운데로 고정해야 될 부분은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좀 수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가 이제 재발 확률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수술을 한다면 그런 재발 확률은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슬프게도 그 20명 중에 한 명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비중격 교정술은 코막힘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숙련된 전문의가 적절한 수술 기법으로 수술을 한다면 합병증에 걱정 없이 다시 재발할 걱정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코막힘이 있으시고 그것이 비중격 만곡증 때문이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비중격 만곡증 수술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계신 원장님처럼 숙련된 분께 수술을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영효 이비인후과 김영효 원장님과 비중격 만곡증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겪었던 질환이라 그런지 더욱더 와닿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자, 비중격 만곡증 수술 고민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